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나이 드셨는데도 왠지 모르게 눈길이 가는 분 계시지 않으셨나요? 딱히 부자도 아니고 특별히 대단한 것도 없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저 사람처럼 나이 들고 싶다 싶은 분이요. 오늘은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노후 준비라고 하면 제일 먼저 돈을 떠올립니다. 얼마를 모아야 하나, 연금은 얼마나 나오나, 집은 있어야 하나? 물론 경제적인 준비도 중요합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죠. 그런데 막상 노후를 살아보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오늘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듣고 나면 맞아. 나도 알고 있었는데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놓치고 사는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이 그걸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후에 진짜 부러운 사람을 보면 첫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오늘 하루도 좋은 날이 될 것 같다고 느끼는 사람, 창밖에 비가 오면 빗소리가 참 좋다고 말하는 사람, 손자 손녀가 뛰어오면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웃는 사람. 이런 분들 주변에 있으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괜히 나까지 기분이 좋아지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매일 불평하고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 곁에 있으면 같이 있는 것 자체가 피곤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작 본인도 행복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멀어지게 됩니다. 행복을 느끼는 능력은 젊을 때부터 조금씩 길러지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오늘 하루 건강하게 일어났다는 것, 전화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여기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두셔야 합니다. 그 습관이 쌓이면 노후의 빛을 발합니다. 두 번째로 노후에 진짜 부러운 사람은 함께할 사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젊을 때는 외로움을 잘 모릅니다. 직장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늘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이 오히려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퇴직을 하고 아이들이 독립을 하고 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는 날이 생기고 밥을 혼자 먹는 날이 늘어나고 문득 전화기를 들었다가 누구한테 전화해야 할지 몰라 그냥 내려놓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쓸쓸한지는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노년기의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흡연만큼 해롭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외로움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인지 기능을 약화시키고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후에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건 단순한 행복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노후의 곁에 사람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그 관계를 만들었을까요? 신기하게도 그런 분들을 보면 젊을 때부터 관계에 꾸준히 공을 들여온 경우가 많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친구 생일을 챙기고 오랜만에 연락이 온 지인에게 귀찮아하지 않고 반갑게 답하고 모임에 참석하기 싫어도 한 번쯤은 나가보는 사람들이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조금 더 신경 쓰고 조금 더 먼저 연락하고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한 것뿐인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노후에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반면에 젊을 때 내가 바빠서 피곤해서 귀찮아서를 이유로 관계를 하나둘 놓아버린 분들은 나이가 들었을 때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관계는 나이 들어서 새로 만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젊을 때처럼 같은 공간에서 매일 얼굴을 맞대는 환경이 사라지고 나면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노년의 등산 모임이나 문화센터 수업에서 진짜 친한 친구를 만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오랜 시간을 함께 쌓아온 관계의 깊이는 새로운 관계로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고 며느리 사위와 사이가 좋고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품을 좋아하는 노년을 보내는 분들을 보면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젊을 때부터 가족 안에서 따뜻하게 대하고 강요하지 않고 자식들의 선택을 존중해 온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노후에 가족에게 사랑받는 것도 결국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래전에 연락이 끊긴 친구가 있지는 않은지, 자주 못 챙겼던 지인이 있지는 않은지,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연결이 10년, 20년 후에 여러분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노후에 진짜 부러운 사람은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건강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버텨줍니다. 밤새 일해도 다음날 일어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술을 마셔도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고 무리해도 쉬면 금방 나아지죠. 그래서 젊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아프지 않으니까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이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발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힘들어지고 허리가 아파서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계단을 오르다 숨이 차고 손자 손녀와 놀아주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질 않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돈이 있어도 몸이 아프면 쓸 수가 없고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몸이 허락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노후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건강을 잃어본 분들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런데 노후에도 건강하게 활기차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운동을 하거나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분들이 아닙니다. 그냥 오랫동안 꾸준히 몸을 움직여온 분들입니다.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걷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분들이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헬스장에 매일 나가거나 마라톤을 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 속에서 꾸준히 몸을 쓰는 습관을 가진 분들입니다. 운동의 효과는 단순히 체력을 유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사람은 뇌 건강도 함께 챙기게 됩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뇌의 혈액 공급이 원활해지고 인지 기능이 유지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노년의 가장 두려운 질환 중 하나인 치매 예방에도 꾸준한 신체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요. 몸을 움직이는 것이 곧 뇌를 지키는 일이기도 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운동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삶의 리듬이 생깁니다.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고 몸을 움직이고 돌아와서 하루를 시작하는 루틴이 생기는 거죠. 이 리듬이 노후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은퇴 후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하루의 구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출근 시간이 있고 점심 시간이 있고 퇴근 시간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하루가 구성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나면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 되고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운동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그 리듬이 자연스럽게 하루를 잡아줍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습니다. 50이든 60이든 지금 시작하면 10년 후가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집 앞을 한 바퀴 걷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한 걸음이 쌓이면 나중에 손자 손녀 손을 잡고 공원을 걸을 수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몸은 쓸수록 강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이른 시작입니다. 네 번째로 노후에 진짜 부러운 사람은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분들이 스스로에게 한계를 긋기 시작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이제 와서 뭘 시작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죠.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젊을 때처럼 빠르게 외워지지도 않고 새로운 것을 익히는데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그 생각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사람은 조금씩 다치기 시작하거든요. 몸은 천천히 나이를 먹지만 마음은 배움을 멈추는 순간부터 빠르게 늙습니다. 반면에 나이가 들어도 눈빛이 살아있는 분들을 보면 예외 없이 뭔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려고 강좌에 등록하거나 50이 넘어서 그림을 시작하거나 60의 기타를 처음 잡거나 70의 일기를 쓰기 시작하거나 배우는 내용이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전히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갖고 모른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자세 하나가 그 사람의 노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배움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사실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살아있다는 느낌입니다.
뭔가를 배우고 익히고 조금씩 나아지는 과정에서 사람은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얻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조금 더 잘하게 됐다는 그 작은 느낌이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은 성장할 때 가장 생기가 넘칩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한 분이 1년 후에 자신이 그린 그림을 가족에게 선물하면서 얼마나 뿌듯해 하시던지 그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바로 배움이 주는 선물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배움은 뇌를 젊게 유지시켜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는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익숙한 것만 반복하는 뇌와 새로운 자극을 계속 받아들이는 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연히 달라집니다. 노년의 가장 두려운 질환 중 하나인 치매 예방에도 꾸준한 학습과 정신적 자극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신체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면 배우고 생각하는 것은 뇌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둘 다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배움은 자연스럽게 사람을 연결시켜주기도 합니다. 같이 배우는 사람들이 생기고 공통의 관심사가 생기고 이야기할 거리가 생깁니다. 앞서 말씀드린 관계의 문제와도 이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러 나가는 것 자체가 고립에서 벗어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문화센터 수업 하나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인생의 친구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림이 좋아서 나갔다가 그 수업에서 만난 친구와 10년째 매주 밥을 먹는다는 분도 계십니다. 배움이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가 노후를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는 사람은 대화가 달라집니다. 새로운 것을 접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넓어지다 보니 이야기가 풍부해집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무엇에 관심을 갖는지,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어르신과 그렇지 않은 어르신은 자식들, 손자, 손녀들과의 대화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배우는 할머니, 할아버지 곁에는 아이들이 모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고 같이 있으면 뭔가 배우는 것 같고 고리타분하지 않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재미있다고 느끼게 되고 자연스럽게 곁에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배움의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오늘 당장 뭔가 하나 시작해보세요. 책 한 권을 집어들어도 좋고 유튜브에서 관심 있는 강의를 찾아봐도 좋고 오래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것을 지금 시작해도 됩니다.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다면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글을 써보고 싶었다면 오늘부터 일기를 쓰면 됩니다. 외국어가 궁금했다면 앱 하나 깔아서 하루 10분씩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잘할 필요 없습니다. 잘하려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즐기려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작은 시작이 몇 년 후 여러분을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적어도 마음만큼은요. 5번째로 노후에 진짜 부러운 사람은 자신만의 루틴이 있는 사람입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처음 몇 달은 정말 좋다고 하십니다. 매일 아침 알람 없이 일어나도 되고 출근 걱정 없이 느긋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석 달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자유롭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뭘 해야 하지? 하루가 왜 이렇게 긴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무기력함이 찾아옵니다. 이게 단순히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삶의 구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생각하지 않아도 하루가 자연스럽게 짜여집니다. 몇 시에 일어나야 하고 몇 시에 어디로 가야 하고 점심은 언제 먹고 퇴근은 몇 시에 한다는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이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그게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구조가 한순간에 사라지면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흔들립니다. 자유가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오는 거죠. 그래서 노후에 진짜 잘 살고 계신 분들을 보면 스스로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동네를 한 바퀴 걷고 돌아와서 아침을 먹고 오전에는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고 오후에는 텃밭을 가꾸거나 지인을 만나는 식으로 하루를 스스로 채워가는 분들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그 리듬을 만들고 지켜가는 겁니다. 루틴이 주는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몸의 리듬을 안정시킵니다.
잠을 잘 자게 되고 식욕이 규칙적으로 돌아오고 몸 전체가 일정한 리듬 위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결국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사람과 일정한 루틴을 가진 사람은 몇 년이 지나면 건강 상태에서도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루틴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몸을 지키는 방패이기도 합니다. 정신 건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뭘 할지 매일 새로 결정해야 하는 사람과 이미 하루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잡혀있는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다릅니다. 루틴이 있으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막막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하면 된다는 안도감이 있습니다. 그 안도감이 하루하루를 안정적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바탕이 됩니다. 노년의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 중 상당수가 바로 이 구조의 부재에서 비롯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루틴을 만드는데 거창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침마다 하고 싶은 것 한 가지를 정해두면 됩니다. 산책이어도 좋고 신문을 읽는 것이어도 좋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이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반복이 쌓이면 어느 순간 그게 삶의 리듬이 되고 그 리듬 위에서 노후가 단단하게 세워집니다. 지금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은퇴 후에 어떤 루틴을 가질 것인지 지금부터 조금씩 생각해 두세요. 퇴직 후에 갑자기 만들려고 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주말에 조금씩 연습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말 아침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결국 나중에 매일의 아침을 어떻게 보낼지와 연결되니까요. 자신만의 루틴을 가진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결국 그 사람의 노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5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 함께할 사람이 있는 사람,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가진 사람,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만의 루틴이 있는 사람. 이 5가지가 노후에 진짜 부러운 사람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듣고 나니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엄청난 재산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5가지가 없으면 노후가 공허해지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심심찮게 봅니다. 반대로 넉넉하지 않아도 이 5가지를 가진 분들은 표정이 다르고 걸음걸이가 다르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분들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기운을 얻게 되고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노후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모여서 노후가 됩니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지, 지금 어떤 관계를 가꾸고 있는지, 지금 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지금 하루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멀리 볼 필요 없습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오늘 웃으며 감사한 것을 하나 찾아보는 것. 오래 연락 못한 친구에게 문자 한 통 보내는 것. 저녁 식사 후에 동네를 한 바퀴 걷는 것. 오래전부터 읽고 싶었던 책을 오늘 펼쳐보는 것. 내일 아침 조금 일찍 일어나 보는 것. 이 중에 딱 한 가지만 오늘 해보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하나 내일 하나.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돌아봤을 때 내가 꽤 많이 달라져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사실 저도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노후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오늘 하루를 얼마나 충실하게 살고 있는지를요. 여러분도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다짐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오늘 하루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감사하게, 조금 더 나답게 살아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노후에 부러운 사람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준비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이나 여러분만의 노후 준비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에게도 또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